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 등 충남 북부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이번 초미세먼지는 내일쯤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독감과 조류독감에 동시 감염된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조류독감은 드물게 인간에게 전파되고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는데 이번 사망자의 접촉자 가운데서는 아직 감염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중국 당국이 설명했습니다. 4년 연속 세계 신차 판매 1위를 기록한 토요타에서 잇단 품질 인증 부정이 발각되면서 국내외 신뢰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일본 당국이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고 토요타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펜타닐을 포함한 마약류의 제조와 밀수에 공동 대응하는 실무 그룹을 출범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언론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 철회 등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보도했는데 중국은 비싼 대가를 받아내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북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에 75 마이크로그램으로 오전 8시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전역과 함께 수원과 화성 등 경기 중북부 19개 시군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 충남 서산과 보령 등 서북부 시군에도 역시 오전부터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이나 어린이 또는 호흡기 질환자와 심혈관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 건강한 성인도 되도록 실외 활동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 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로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오후 5시 36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이어도 북동쪽 62km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 깊이는 13km였으며 제주도에서는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수준인 진도 2의 약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이번 지진을 포함해 올해 한반도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모두 6차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이번 지진이 가장 컸습니다. من واحد جابت لها $50,000. المطره ظبطنا مي مش عارفين شو رواعينا يعني مش عارفه ايش بدي احكي ولا فراش ولا لبس ولا هدمه ولا دفى ولا حتى أكل. 중국에서 유행성 독감인 H3N2형 바이러스와 H10N5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돼 사망한 환자가 처음 발생했다고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가질병통제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H3N2와 H10N5의 혼합 감염 사례를 발견했다면서 안후이성 출신의 63세 여성이 지난해 11월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지난달 16일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기침과 인후통, 발열 등의 증세를 보였고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후 H3N2형 독감 바이러스와 H10N5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리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독감 바이러스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돼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퇴치를 위한 미국과 중국의 실무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중국은 출범식에 공을 들이고 공안부장을 대표로 내세우는 등 적극 협력 의지를 보였는데요. 그 셈법은 무엇인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中美禁毒合作工作组正式启动。 중국은 출범식에 공을 들였습니다. 베이징 랴오이타이 국빈관에 행사용 단상까지 차려놓고 미국 측 실무단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중국 경찰을 총괄하는 공안부장을 대표로 내보냈습니다. 백악관 국토안보 부보좌관을 단장으로 파견한 미국보다 격을 높인 실권자입니다. 禁毒合作的基础上，本着照顾彼此关切的原则，不断拓展各领域合作。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썼습니다. 펜타닐 원료 공급 업체로 지목된 자국 기업에 대한 제재 철회가 첫 단추라는 겁니다. 미국에선 재작년 7만 5천 명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숨질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8월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반발해 중국마저 마약 퇴치 협력을 중단했습니다. 외교 갈등으로도 비화한 펜타닐 문제는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가까스로 봉합됐습니다. 올해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약점을 성과로 포장할 수 있느냐, 중국에 달려 있습니다. President Biden sent such a significant delegation to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this issue to the American people. 중국은 적극적인 마약 협력을 통해 펜타닐 확산이 자국 탓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미국에서 더 비싼 대가를 받아내려 할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제4 이동통신사의 스테이지 X가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 X가 5세대 이동통신 28GHz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지 X는 어제 서울 송파구 IT 벤처타워에서 진행된 5일차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 원을 써내 마이 모바일을 제치고 최종 승자가 됐습니다. 최저 경쟁 가격인 742억 원에서 3,559억 원 올랐고 앞서 2018년 2천억 원대 초반이었던 기존 통신 3사의 28GHz 대역 주파수 낙찰가보다도 2배 이상 높습니다. 이로써 2010년 시작된 정부의 제4 이통사 찾기 노력이 8번째 시도 만에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스테이지 X는 앞으로 3년 동안 전국의 기지국 6,000대를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주파수 혼간섭 회피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난해 말 행정 전산망이 잇따라 마비되면서 국민 불편이 컸었는데요. 정부는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해 사이버 장애 지원단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재난 유행에 정보 시스템 장애를 명시하고 장애 등급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정 전선망 사고는 국민 생활을 마비시킬 수 있는 21세기의 재앙입니다. 지난해 11월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는 디지털 정부에 과제를 안겼습니다. 정부는 우선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해 사이버 장애 지원단과 디지털 안전 상황실을 새로 설치합니다. 필요하면 민관 합동 장애 원인 조사단을 꾸립니다. 또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 시스템 등급제를 개편하고 전산망 장애 등급도 신설합니다. 장애 발생 시 경중에 따라 대응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 등급과 별도로 장애 등급을 산정하고 복구 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모든 정부 기관의 장애 위험 징후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통합 모니터링을 합니다. 특히 특정 시스템의 장애가 여러 전산망으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장애 격벽을 세웁니다. 인정수단의 문제가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수 인정수단 적용을 의무화합니다. 아울러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 적용을 위해 700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 등의 대기업의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서울시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가 판매 첫날인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총 27만 8천여 장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실물카드가 가장 많이 판매된 지하철 역사는 2호선 설릉역, 홍대 입구역, 신림역, 5호선 까치산역 순으로 회사원과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2호선 구간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하루 동안 약 16만 2천 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서 버스와 지하철, 따릉이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한 지하철 역사는 강남역, 구로 디지털 단지역, 신림역, 설릉역, 잠실역 순이었습니다. 버스는 160번과 130번, 152번, 272번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심 항공교통, 즉 UAM과 지능형 자동차 등 먼 미래로만 보였던 첨단 교통수단들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미래 교통산업에 대한 연구와 시험에 특화된 이른바 모빌리티 대학이 대구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대구 계명대 자동차 관련 학과가 쓰던 달성 캠퍼스입니다. 18만 제곱미터가 넘는 이곳이 7년 뒤면 모빌리티 대학으로 변신합니다. 미래차는 물론 스마트 교통체계와 도심 항공교통까지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됩니다. 연구소와 기업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500명 넘는 학생과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내에서 준비해 주신 이런 모빌리티 전용 캠퍼스를 통한 실습이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수업을 듣는다면 충분히 재직 과정에서 도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래교통수단은 대구시가 내세운 이른바 5대 신산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반 시설을 갖추더라도 연구하고 일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인재를 키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새 캠퍼스 조성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학생들도 결국은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이 어우러지는 그런 세대에 입학하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팔을 걷어붙인 이유도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는 공감됩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이곳 테크노폴리스에서 거주를 하면서 좀 안정적인 그런 연구나 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교육, 문화, 체육 시설 등 정말 획기적으로 그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정주 여건 개선에 지역의 미래 신산업에 발맞추는 대학의 움직임이 소멸하는 지방에 사람을 키우고 정착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 문화는 개선됐지만 보행자들이 건널목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문제점은 여전했습니다. 전국에서 교통안전 문화가 가장 잘 정착된 광역 지방자치단체 1등은 경상남도였는데요. 2년 연속 꼴등은 어디였을까요? 이승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경상남도의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 현장. 시민들이 현장의 질서를 정리하고 차에 끼인 초등학생 구조에 나서며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를 보여줍니다. 지난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교통문화 지수는 79.92로 재작년보다 0.23포인트 개선됐습니다. 교통문화 지수는 매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전행태와 보행행태, 교통안전 항목의 18개 지표를 토대로 집계됩니다. 최근 3년간 제한속도 준수율과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 신호 준수율,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은 개선됐습니다. 또 무단횡단 금지와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등 보행 행태도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금지 준수율과 횡단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은 하락해 개선할 점으로 꼽혔습니다. 횡단보도 스마트 기기 사용률 등 일부 지표는 작년보다 하락하여 대국민 교통안전 관심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경상남도가 83.09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전라남도와 인천,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은 76.36으로 2년 연속 꼴찌였고, 경기도와 대구, 대전, 광주광역시 등의 순으로 교통문화 지수가 낮았습니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충남 청양군의 교통문화가 가장 많이 개선됐습니다. 재작년 D등급을 받은 뒤 교통약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을 60%에서 86%로 끌어올려 A등급을 받았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도요타가 4년 연속 세계 최대 자동차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요타는 최근 잇따른 품질 인증 부정으로 신뢰에 타격을 입으면서 결국 도요타 회장이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도요타의 세계 신차 판매량은 1,123만 대를 기록하며 4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최근 품질 인증 부정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룹사인 도요타 자동직기는 디젤 엔진 출력 시험 과정에서 데이터 조작 등이 확인돼 10개 차종의 출하를 중단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까지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我が国の自動車産業の信頼を損ない、かつ自動車認証制度の根幹を揺るがす行為であり、今回さらなる不正行為が明らかになったことは遺憾であります。 자회사인 다이하츠도 품질 인증 과정에서 174건의 부정이 발각됐는데 1989년부터 35년 동안이나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나 4개 공장의 생산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또 다른 자회사인 히노자동차 역시 배출가스 연비 조작이 드러났습니다. 도요타 회장은 결국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販売してはいけない商品をお客様に届けたと、絶対にやってはいけないことをやってしまった。 하지만 이미 소비자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전세가 第一なんで売り上げになっちゃうとやっぱり怖いなっていう。あまりこう裏切るというかそういうのをしてほしくないですよね。次買うとき本当に大丈夫かなっていうのは思う。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에서는 에어백 문제로 도요타 차량 5만 대가 리콜됐습니다. 국내외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면서 도요타가 지금의 세계 1위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더욱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단체 활동을 한 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1위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과징금 3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맘스터치 본부는 지난 2021년 8월 점주협의회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협의회 대표가 협의회 참여를 독려하며 점주들에게 보낸 우편물에 본부가 사모펀드에 인수된 뒤 본사의 이익만을 추구해 거의 모든 매장이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맘스터치 본부는 자사 온라인 시스템에 공개적으로 협의회 대표를 부정적으로 언급한 공지문을 싣기도 했습니다. 또 형사고소 등 법적 압박도 지속했지만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허위 사실이 아니라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통을 할 수 있고 점주들끼리 모여서 나중에 본사에서 하지 못하는 점주들의 매장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서 점주들이 매장 운영하는 거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인드를 사실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정위는 맘스터치 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법 위반이고 계약 해지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법 집행을 통해서 가맹점 권익보호 그리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 사업자 단체 활동을 보장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맘스터치 본부는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이의 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사한 사유로 피자의 땅과 BBQ, BHC 본부에도 제재를 내린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과일 분말로 만들어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해외 직구 식품에서 변비 치료제가 검출되는 등 위해 식품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직구 식품 가운데 위해 성분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기획 검사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코코아나 과일 분말을 원료로 사용해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한 제품의 경우 변비 치료제 성분이 나왔고
칼슘 원료로 진통 감소 효과를 내세운 제품에서는 아세트 아미노펜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성분이 든 식품을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해외 직구 식품의 경우 구매 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암호화폐 투자에 수익을 내겠다던 업체 홈페이지가 돌연 폐쇄돼 투자자 900명이 투자금을 날릴 처지가 됐습니다. AI 투자를 내세웠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다단계 금융 사기가 의심됩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AI 기술로 암호화폐에 투자해 하루 최소 2% 수익을 보장한다는 영상입니다. 시세가 낮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 비싼 곳에 되파는 차익 거래로 수익을 거둔다고 설명합니다. 전문가가 만든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차익거래 기술 모델을 통해 투자자가 급변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간단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이 투자에 나섰고 초반에는 실제로 수익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기업이 운영한다고 알려졌던 사이트가 돌연 폐쇄됐습니다. 수익금과 이자 지급이 늦어지기 시작하더니 아예 업체와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1억 500만 원을 넣은 투자자에게는 날벼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담보대출 받아가는 건데 가끔 가서 집에 말똥말하고 집에 모르고 있거든요. 사이트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업체 측은 서울과 광주, 부산과 전주 등을 돌며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AI 투자라고 소개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투자에 끌어들이면 수익의 10% 정도를 얹어준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아무 수익도 내지 않고 투자자들 돈으로 돌려막는 다단계, 폰지 사기가 의심되는 부분이지만 투자자들은 아무 의심 없이 돈을 건넸습니다. 그분이 원래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아니어서 그거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을 거잖아요. 단체 SNS 대화방에 모인 전국 피해자만 900명으로 각 주소지 경찰서에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어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금리 결정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을 이어갔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 금리를 현행 5.25에서 5.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해 7월 22년 만에 최고치로 올린 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미 연준은 지난해 12월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올해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시장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웃돌고 있는 데다 고용시장도 여전히 과열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 시기는 하반기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요즘 감기가 잘 낫지 않거나 몇 주째 기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은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이러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공기질이 좋지 않을 때는 되도록 실외 활동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